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인 김선호. 믿기지 않았다. 사고 소식이 들려온 그 아침만 해도 구조될 줄 알았다. 어디 망망한 대양도 아니고 여기는 코앞에 우리 바다. 어리고 푸른 봄들이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생명을 보듬을 진심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사방에서 자동 인형처럼 말한다. 가만히 있으라. 시키는 대로 하라. 지시를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린 봄이 얼어붙은 시신으로 올라오고 있다. 욕되고 부끄럽다. 참담한 이 땅의 어른이란 것이 민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환멸과 분노 사이에서 울음이 터지다가 길 잃은 울음을 끌어모아 다시 생각한다. 기억하겠다. 너희가 못 피운 꽃을. 잊지 않겠다. 이 욕됨과 슬픔을. 환멸에 기울여 무능한 땅을 냉담하기엔 이 땅에서 살아남은 어른들의 죄가 너무 크다. 너희에게 갚아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네,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린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인 김선우님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223명, 사망 29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종이 273명이죠. 예. 273명. 네, 예. 이 생존자 수가 바뀌었습니다. 그 승선자가요. 네. 475명에서 476명으로 바뀌었고요. 구조자가 179명에서 174명으로 이렇게 또 줄었고요. 실종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생존자 숫자도 정부는 못 셌습니다. 아니 60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도대체 몇 명이 탑승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정부한테 과연 우리 아이들 안전과 구호를 기대한다는 것이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이게 뭐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이 있는데요. 네. 실종자 가족의 절규, 정부의 존재 이유 묻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 불릴 자격이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나? 초동대처는 미흡했고 컨트롤타워는 실종되었다. 안전행정부와 해경, 해양수산부는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키웠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총리가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상주하면서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부처 간의 조율도 맡기로 했지만 뒤늦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에 뭐라고 답할 텐가?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 참사를 예. 이제 보면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예. 첫째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예. 사고의 원인. 예. 이런 사고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일어났을 때 예.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고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방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다 빵점입니다. 예. 우선 원인의 문제를 짚어보면요. 예. 1993년에 서해페리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서해페리오 사건도 한 200여 명이 290명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한 이번 그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장 큰 해난 사고였죠. 네. 그때 당시를 그 수사 지휘했던 김희수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도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 과적. 예. 많이 실어서. 그렇죠. 배라는 거는 늘 그렇습니다.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짐을 실을 때는요. 예. 그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배의 밑바닥에 예. 짐을 실을 수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짐을 대량으로 싣기가 예.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컨테이너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안에 구조물을 싹 없애가지고 크레인을 통해서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때문인데 여객선의 경우에는 촘촘하게 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든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짐은 되게 갑판 근처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짐을 과다하게 실으면 무게중심이 올라가가지고 전복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서해페리오 때도 역시 이 새우액젓 600통을 갖다가 갑판에다 실어놓고 물론 이제 서해페리오는 강풍이 불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21년이 지난 이번 사고의 원인도 동일합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안전불감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갑판에 컨테이너라든지 자동차 이런 예. 걸 잔뜩 실었는데 예. 이게 이 배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게중심이 항상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위에 화물이 있을 때는 그게 어디 쏠리면은 전보 위험성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이런 뭐라 그러죠 로프 같은 걸로 꽉 묶어 놓습니다. 예. 자동차도 묶어 놔야 돼요. 근데 이번 세월호 역시 네. 급선회를 하면서 예. 이 묶어 놓질 않았기 때문에 예.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리고 예.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게가 확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무너지니까 전복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세월호는 이명박 때 규제 완화 때문에 이명박이 규제 완화를 하기 전에는 설령이 20년 이상 되면은 배를 운항 못하게 했습니다. 예. 아주 엄격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5년 연장하기만 했는데 예. 이명박 때 설령 30년으로 연장을 시킵니다. 25년부터 엄격한 아니 이제 20년까지 배를 운항하게 하고 예. 이제 이건 뭐 아주 깨끗해가지고 더 쓸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아주 엄격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5년 연장을 해줬어요. 예, 그렇듯이 30년까지 쓸 수 있되 25년부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하튼 뭐 그렇게 바꿨는데, 예. 또 일종의 규제 완화였는데, 예. 이게 이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올 때, 예. 이게 개조를 통해서 원래 이게 정축을 한 배였는데, 이게 이제 여객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네. 이게 실을 수 있는 선실의 양을 늘리면은 사람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정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뱃바닥에는 말하자면은 물 아래에 들어가는 부분은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정축을 하면은 물 위에 올라오는 바깥 부분을 갖다 정축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정축을 하면 할수록 무게 중심은 무너지고 더 전복 위험성은 높아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1993년 서해페리오 침몰 때와 동일한 세월호 21년이 흘렀지만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쉽게 허가를 안 내주고 예. 위험하면은 운항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근원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망가져 있었다라는 사고의 원인 측면에서 저는 짚어봤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죠. 네. 그때도 아마 서해페리오 때도 구명정이 안 터졌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번에도 역시 구명정이 안 터졌습니다. 40몇 개 되는 구명정 그 안에 뭐 온갖 게 다 들어있거든요. 구급 약품이라든지 물에서 구명정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또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온갖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 구명정이 이게 물에 닿으면은 탁 터져가지고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나도, 2개인가 정도, 구명정이 떴죠. 나머지 40몇 개 중에서 나머지는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예. 그것도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구명정이라는 게 물에 닿으면 이게 확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예. 누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터지면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니까 예. 이거를 못 터지도록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구명정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물에 전복이 돼가지고 빠지면은 그게 팍 터져가지고 이게 구명정이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이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꽁꽁 묶어 놨습니다. 보나마나 빠나요. 안 그러면 이게 작동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이 흘러도 도무지 지금 뭐 서해상뿐만 아니고 동해상에 아주 카페리를 비롯해서 여객선들이 무수히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점검하면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세월호와 같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이 배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민간업체가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넉넉히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리어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네. 이 사건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불감증이 1993년 서해 페리오 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사고의 원인은 그렇다면은 사고가 났으니까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번 대처 방법도 아주 개판이었죠. 우선 첫날에는 아예 구조 작업 자체가 뭐 일어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해 페리오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수 변호사, 당시 이제 군산지청 검사로서 서해 페리오 사건을 지휘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사고가 일어난 그날, 예. 당일, 예. 바로 그 해운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려 사흘이 지나고 나서 압수수색을 해요. 예.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무리 이 사고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21년 전의 서해 페리오 사건 때는 검찰이 초동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그 관련 서류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자 등 그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흘 동안 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네. 해운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나중에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상황을 조성할 그럴 우려를 낳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우선 초용 수사 자체도 개판이었고요. 아까 그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국가적인 그 위기가,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일종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면은 여기에 대처하는 그 뭔가 공무원들, 예.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던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국가 위기 상황,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예. 무려 200 몇십 개의 부처가 참여해가지고요. 공무원들의 아주 독특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예.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런 방식으로 대처한다. 대처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은 이번 일과 같은 일은 없죠. 이 사고가 나면은 누가 주관을 하고 어디가 움직이고 명령은 어느 쪽으로 단일화시키고 대통령의 직분은 누가 하고 이게 매뉴얼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매뉴얼들을 쓰레기통에 내팽개친 정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예. 중앙일보 오늘 신면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죠. 이 네. 중대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중대본의 미숙한 초기 대응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숨어 있다. 네. 중대본 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중대본 조직도를 채운 20명은 모두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다. 중대본이 가동되면서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각각 2명에서 3명씩 협력관을 파견했을 뿐이다. 사실 2004년 재난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발생하면은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소방방재청이 상황을 주도해왔다. 소방방재청 인력 570명 중 일반 행정직을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한 120명 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소방, 재난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에 그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2004년 이후 중대본 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았지만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중대본 차장을 소방방재청장이 맡았던 이유도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다시 개정된 재난기본법이 2월 7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도 소방방재청장이 아닌 안행부 2차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게 됐다. 한 재난 전문가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직보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행부가 소방방재청을 배제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 개정 당시 학계에서 안행부 간부들이 재난대처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다. 오늘 중앙일보 10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과 체제를 잘 갖췄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에 보면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질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소방방재청은 배제되고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지들이 주도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그 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개편으로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 부처가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예. 우리 군함이 출동을 하려면 국방부가 손을 써야 되고요. 해경,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은 물론이고 안전행정부, 기타 등등 또 주한미군하고 손발을 맞출 경우도 필요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NSC를 만들었던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만든 이유가 대북 문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 내부의 위기 관리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래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위기대응센터인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노무현이 했던 게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가지고 싹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없애는 거는 원래는 NSC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예. 없애려고 그러다 나중에 기구를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네. 이거를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었으면서 다시 이제 살려놓긴 했는데, 예. 조직과 구조만을 살려놨을 뿐,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 살려놨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마치 개판 5분 전으로 각자 막 이렇게 늘뛰듯 해서 결국은 초동더치를 전혀 못한 거죠. 아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첫날 우선 사고가 나든 어떻든 간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건 뻔할뻔짜거든요. 그러면은 해운사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가용 가능한 모든 구조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즉각적으로 구조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첫날은 거의 구조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첫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가피하게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가 세금 내고 공무원이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짜 대호각성하지 않으면은, 진짜 국민 버림받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걸 보면 이것도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모든 이런 사고마저 시청률, 클릭질로 환원시키는 지금 기성 언론들의 태도들을 보면은 예.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시청률이 이번 사고 기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어요. KBS, MBC, SBS 모두 시청률이 2~3% 이상 뛰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예. 근데 이런 시청률이 오르는 것을 그야말로 이런 사고들을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지는 않고 아시겠지만은 MBC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들이 보험을 얼마를 탔다는 등 이딴 방송을 하질 않나. 또 일부 인터넷 언론이나 일부 보수 신문의 인터넷판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는 등 이딴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나. 북한 소행이라느니. 또 어떤 무식한 곳에서는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이런 참나. 아니 원인이 없으면 원인이 안 밝혀지면 전 북한 소행이야? 진짜. 이런 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 언론들의 파로와도 같은 보도 태도를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성 언론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3면에서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사람뿐인가. 자, 근데 뭐 하여튼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실었다는 것도 놀랍기는 하지만은 아니 뭐 그거 이제 조선일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지만은 예. 지금 현재 정부의 분위기를 그만큼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예.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예. 그 어떤 경제신문의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그 내용 놀랍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의전 준비하느라고 예. 구조활동 하나도 못했다. 예. 방송은 계속 구조활동하고 있다고 나가는데 거짓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오로지 모든 것을 박근혜 나중에 그 트윗은 삭제가 됐습니다만은 삭제됐어요? 예,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많은 얘기죠. 대통령이 행차를 했는데 구조작업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대통령 오시건 말건 구조작업에 열을 올렸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제대로 된 나라죠.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그러겠지만 자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밤, 그러니까 사고 당일인가요? 네. 사고 당일이죠. 그날 밤에 조선일보의 한 공무원이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왜 자꾸 통계가 틀리느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숫자가 틀린 것을 알고서도 즉시 수정해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가 질책이 두려워서 사실관계조차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라 예. 그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분위기예요. 예. 보십시오. 예. 지난번에 그 남재준 관련해서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야 남재준이 이 정도 되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의 사과 이후에 네. 셀프 사과했지만은 예. 사과 이후에 이번까지는 용서해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엄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예. 바로 그 새누리당의 최고 위치에 있는 황우여가 예. 남재준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뭘 고생을 많이 해? 그러니까 공이 많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의 대표가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입장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얘기할 정도니 예. 통계를 담당한 공무원이 틀린 수치를 발표해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수치가 자꾸 틀려?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책이 두려워서 틀리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특히 기사 내용을 본 말이죠. 네. 당일에, 그러니까 16일 밤에 공무원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한 숫자, 그거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추가 질책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젯밤에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얘기하면 추가 질책을 안 하나? 참 대가리 나쁜 인간들.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바꾸면은. 바로 바꾸면은. 바로 작살이 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두려워서. 마치, 예. 그동안에 좀 사태가 바뀌었으니까. 예. 결국은 봐요. 박근혜식으로 통치를 하면은 이렇게 쏘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식으로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은 대통령이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하도 열받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그래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니까. 아니, 결국은 통치 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위압적인 통치를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압을 주는 그 당사자만 쳐다보고, 예. 그 위압을 주는 당사자만 속에 넘기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래서 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쉽게 얘기해서 아랫 사람들과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권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빨리 잘못이 고쳐집니다. 예. 대만에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 강도도 거의 사형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을 한다. 예. 말하자면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더니 단순 강도는 없어진 대신에 전부 살인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걸리면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철권 통치가 나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공무원이 숫자 틀린 걸 알면은 바로 고쳐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 숫자를 박근혜가 잘 아느냐 잘 못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틀린 숫자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고치는 게 정상인데 대통령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정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박정희만 속에 넘기면은 박정희만 오케이 하면은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지금 통치를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1970년대에서 지금 무려 5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법 위의 나라, 시스템 위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예. 시스템 법 위에는 우리 각하가 계시고. 예,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전 크다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금융사고가 나도 은행장이나 금융감독원장 처벌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뭐 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정부 조작마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눈에만 들면 남조준이 안 잘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의가 죽은 사회인 거죠. 예.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그 세월호 참사 때 선장이 예. 제일 먼저 튄 예.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게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맨 나중에 놓는 이런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최고 통치권자의 그 눈에만 들면은 어떤 잘못을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인간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해경의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상륙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로서는 이탈리아의 무슨 배 사고가 가장 큰 사고였을 거예요. 예. 그때도 그 선장이 살아 있었는데요.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 나가가지고 해경의 구조를 받습니다. 그때 해경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당신 누구야? 선장입니다. 이 사람아, 선장이면 배하고 같이 있어야지. 당신이 제일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배로 돌려보내요. 예. 2012년에 이탈리아에서 예. 벌어진 일이죠. 예. 코스타 콘크르티아호의 예. 선장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징역 2,697년을 구형했었죠. 예, 지금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망자 1인당 8년,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1인당 8년 이렇게 구형을 하다 보니까 무려 2,000년 이상의 구형을 하게 됐는데요. 뭐 구명정을 왜 탔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쓸려서 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탈리아도 알고 보면은 거의 한국하고 좀 비슷한 정치 상황이에요. 예. 거기도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 그 총리에 앉아가지고 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네. 결국 반도 국가기도 하고.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은 그런 무책임을 낳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예.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점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요즘 그 새누리당 말이죠. 선거 일정 중단하고 이런 엄중한 국면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고 당일에 의원들 모아놓고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진짜 후화무찬 종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는 여러 후보들.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런 후보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뭐 전혀 없게 하겠어요. 분위기상 예. 뭐 나와서 인사하다가도 예. 분위기 싹 보고 아니 이제 문자로 문자로. 뭐 세월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빨리 구조되기를 바란다. 뭐 그다음에 이런 그러고 나서 뭐 자기 여론조사 이제 시행되는데 예. 자기를 찍어달라 이런 깔때기를 대는 그런 인간들. 그 다 새누리당 후보들이에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면을 보면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참나.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과 후보들이 박수와 환호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큰 또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행가래까지 쳤다고 하는군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 새누리당을 보면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아픔, 특히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무서운 거죠.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요. 정치를 하면은 예. 그 나라 말아먹어요. 그 권력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 잘했네. 예. 권력이 뭡니까? 우리가 그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위임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예. 대신 뽑아서 예. 권력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위임된 권력은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겸손하고 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예. 하늘에서 주어진 것처럼 예. 절대 왕정 국가의 예. 왕권 신수설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권력을 지니고 남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권력을 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없고 예. 가난하고 예.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예. 인간들이 종종 있는데 예. 새누리당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예. 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는 참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탑승자 476명, 그리고 구조 174명, 실종 223명, 사망 29명, 현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9일 4.19 항쟁 기념일인데 말이죠. 이 4월 19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의 아픔에 대해서, 특히 약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공약을 쉽게 휙휙 내팽개치는 거죠. 내팽개치고 번복하고 뒤집고 예. 그러고도 전혀 부끄럽고 미안할 줄을 몰라요. 왜? 공감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가져오려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 소행이다. 그게 보니까 데일리저널, 데일리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더만요, 보니까. 그건 이제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예, 정확해요. 그래요? 예. 데일리안 호남판이 데일리저널로 바뀌었다. 이런 공지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참.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진짜, 이 특히 일베? 네. 거기서는 보상금이나 받지, 지금 실종자 가족들을 비하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참 철없는 이 인간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폐기물들이지, 폐기물들. 지금 야권 정치인들도 현장에 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은. 현장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서 쥐가 산소통 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왜 가 거기를? 박근혜가 간 것도 좀 웃기는 일이었죠. 예. 이게 3시간 동안 사실상 구조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가면은 예. 우선 공무원들이 특히 박근혜처럼 거리적인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이런 나라에서 위해서 이렇게 수색 작업을 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했어가 아니라 저절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대통령이라면은 예. 청와대 벙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온갖 상황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 만들고 나서 각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때 이종석 사무처장인가요? 예. 그분이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예. 잘 돼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온갖 재난 관련 부처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청와대 벙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업무 협조 안 되는 거 보면서 야 저거 좀 제대로 빨리 하라고 시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지금은 1초가 아까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예. 1시간 빨리 구조하느냐 구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끌어내느냐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끌어내냐가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네. 이런 때는 괜히 가가지고 민폐 끼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내가도 욕하겠어. 내 딸이나. 아니 대통령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선의로 내가 가면 공무원들이 더 빨리 잽싸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구조활동에 열의를
보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갔다 하더라도 경호 인력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온 주변이 경호 인력으로 뒤덮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에 반경 몇백 미터 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물속에 잠수부가 들어갔다가는 저 새끼가 무슨 테러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예. 대통령이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인에 대한 배려, 예.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제일 부재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서민들의 표가 필요하다. 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 다 내가 얘기할게. 쫙 얘기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내팽개치는 그런 행태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이 비극 속에서도 더 빛나는 작은 영웅들 해가지고 예. 사례들을 쭉 짚어놨는데 이런 분들 역시 존재를 합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담임교사인 남현철 씨, 올해 35살인데요. 탈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구명조끼를 챙겨주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남현철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한 곳으로 올라갈 때까지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이 남교사의 도움을 받은 2학년 박호진 군, 이 박호진 군이 바로 부모가 모두 실종되고 쓰러진 자판기에 끼어서 혼자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 권지연 양 5살짜리. 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서 안고 함께 탈출한 그 학생입니다. 그 학생도 남윤철 교사가 구명조끼를 챙겨줘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고, 나오면서 5살 먹은 권지연 아기를 이제 안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승무원 박지영 씨, 여러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내보냈지만 정작 본인은 탈출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실종된 사무장 양대홍 씨도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되니까 길게 통화 못해 끊어!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자신은. 예,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이런 의인들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에 효과적인 대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채 이런 착한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에만 기대는 사회, 이 사회는 결국은 비극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작은 영웅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이런 착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위기 대처의 체제,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이번 사고에서 여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대통령이 선의로 진도에 갔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부재한 정당이다라고 말이죠.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천안함 사건 당시입니다. 금양호 선원들 아시죠? 네. 이 금양호 선원들이 그 천안함 구조하러 갔다가 이분들이 침몰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해준 게 없어요. 네. 6.4 지방선거 국면 2010년 네. 6.4 지방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이용해 먹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천안함은 그 장병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거보다는 이걸 어떻게 지방선거에 써먹을까 여기에 골똘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서울 경기는 이겼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참패를 했죠. 특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선거에서는 거의 싹쓸이 25개 중에 20개가 민주당에 몫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예.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지 다 보더라고요. 그럼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이런 지상파라든지 이런 종편의 보도 때문에 예. 이게 박근혜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성과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권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건지 아마 제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번 이러한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는 예. 박근혜 정권의 태도 이런 점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고 그런 것들도 결국 선거로 반영돼야만이 이 없는 사람들, 네.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예. 그런 정권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언론이고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윤양님이라고 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사회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위기 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대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럴 때 북에서 도발이라도 한다면 우리 정부가 대처도 못하고 붕괴되는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고리 원전도 다시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상하기도 무섭네요. 후쿠시마 터질 때 그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그 일본 정부보다 우리가 나을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말씀 딱 접하니까 우리에게 국난의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 뭐 북한 도발이라든지 또 이런 고리 원전 같은 이런 문제. 만약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람들이 또 그때도 공무원들이 온갖 공무원들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이런 국면이 된다면은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OK 마리님이 또 남기신 글이 있는데 네. 어떤 댓글을 소개하셨습니다. 네, 어떤 걸 박근혜는 이번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영부인이 하는 일만 하고 갔다. 맞는 얘기네요. 예. 새누리당 지금 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혹시 머릿속에 구호해야 한다. 구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고 이것도 선거 때까지 이 국면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 고민에 골똘해 있다면은 이자들한테 권력 맡기는 거 이거는 진짜 흉기를 안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한테. 그게 무슨 그 테러 사건이 나고 하면은 미국에도 그 전문가들이 말하자면은 그 사건을 진두지휘합니다. 근데 항상 대통령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냥 구석에 찌르져 있습니다.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해난 위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해난 위기 제대로 전문적으로 대응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위기 상황의 상황실에 항상 대통령이 상주하는 이유는 까불지 마. 책임은 다 내가 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처 간 협조 같은 거 다 해. 예. 라는 뜻으로 옆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게 국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시스템 해경은 해경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그리고 일반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대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국은 그 권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은 그래서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손을 쓰려고 하면 이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은 청와대 상황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요한 재난 관련 부처장들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예. 최대한 많은 구조 인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그 일을 했어야죠. 글쎄 중요한데 말이죠.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여기에 지금 책임자들은 전문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난대처에. 근데 전부 다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내무부 공무원들.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한 게 이제 2월달에 했다면서요. 예. 이게 이 정권의 잘못이죠. 예. 그게 안전행정부 공무원들 지금이라도 농간에 이제 넘어간 거지. 예. 그러려면은 이걸 고치려면 가능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앙재난대책본부 딱 저 장자리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예. 소방관리청장 빨리 오시오. 예. 오시오. 회경청장 뭐 오시오 해가지고 딱 앉아놓고 예. 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뭐야? 뭡니다. 어느 부처에서 해야 돼? 빨리 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도 박근혜와 같은 그런 끝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정작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모두 다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러니까 일선 하부부처에서 손발을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취재 기자들도 얘기합니다. 지금 욕 많이 먹는 그런 언론인들이긴 하지만, 네. 참. 사고와 관련해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지만 이렇게 무능한 대책본부는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속보 도중 착오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예. 트위터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 속보를 전하던 한겨레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때문에 계속 오보를 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한 데 대한 그런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 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고 말이죠. 네. 또 오보의 정도도 직접 발표한 내용도 아닌데. YTN. 예? YTN도 그렇고 KBS 같은 경우 어제는 KBS. 그 선내에 이 잠수부들이 진입을 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뒤엉켜 있었다. 이게 실종자 가족들이 보면 이게 하늘이 무너질. 근데 그게 뭐 사실이라면은 몰라도 확인 안 된 사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제 사과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공영방송, 특히 KBS 같은 경우는요, 국가재난에 국가재난 방송입니다, 원래. 예,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재난 뭐 중후방송인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제가 스튜디오를 들어가 봤는데, 뭐, 곳곳에 전광판이 있어요. 뭐, 지금 날씨가 어떻고, 기상특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진행자가 행여나 놓치지 않으려고 큰 전광판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곳이 바로 KBS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실종자 가족들의 그런 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런 확인 안 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니 이건 KBS 사장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오보를 아주 남발하고 있는 그런 이 신문, 방송, 특히 종편들도 특히 조선일보 종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한 그 왜곡, 날조 보도로 해가지고 비판을 받아왔던 TV조선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또 인터넷상에서 괴담이 돌고 있다. 이러면서 지적하고 있다고. 니들이 닥치고 있으면 되는 텐데. 니들만 조용히 있으면 돼. 니들만 조용히 있으면 괴담은 절대 안 돌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이 정부의 재난대책 기구들에서 미확인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 괴담의 출처를 보자면은 정부가 괴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도 행태들 물론 우리 언론들이 그야말로 시청률이라든지 혹은 그 주목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무책임하게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그 방재본 뭐 중대본이라고 했나요? 중대본 이런 데서 적절하게 보도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과도하게 취재 경쟁을 해가지고 진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 욕만 먹는다. 우리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그 발표들만 일단 보도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보도 협조를 구하는 일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어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도현 앱이라는 필명의 우리 애청자분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작통권 그렇게 안 받으려 하는 거 아니냐.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이 2012년에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더 갖고 계시라고. 지금 그런 게 이명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네. 예. 그게 미성숙한
지금 우리 사회의 자칭 우파들을 보면은 저는 미성숙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좌파들은 그래도 좀 성숙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우파들은 정말 미성숙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게 참 우리 사회를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긴 한데요. 네. 여튼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나 영남에 사시는 분들도 좀 제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죠. 예. 이건 뭐 어디 지역의 문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 정권이 지방 권력까지 만약에 쥐인다. 끔찍하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참사에 대한 책임 같은 거 뭐 느끼지 않겠죠? 앞으로도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적당히 잘 때우면은 그냥 뭐 사술과 기만을 쓰고 네. 적당히 가서 이미지 정치하고 그러면 뭐 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잊혀질 다 테고 잊어버린다. 다 우리 그다음에 또 사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또 사람 없는 사람들 그 가슴에 몸만 잔뜩 받고 네. 또 잊어버리고. 예. 그래도 계속 이 문제 갖고 시비 건다. 그러면 그때 종북으로 뒤집어씌우면 되고. 빨갱이 새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좋을 게 뭐가 있냐. 북을 이롭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얘기 듣고 진짜 뒤로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가 있냐. 예. 참나.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문제냐 좋지 않은 문제입니까? 바로 네 자신의 안전해가는 문제야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이 정권 아래에서 다음에 또 다른 참사가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정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안 없습니다. 일어나야지. 예. 만약 일어나면 다 그냥 작살나는 거야. 예. 한마디로.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6천만 원 들였다고 합니다. 왜요? 예? 아, 아니, 뭐 간판도 바꾸고 뭐. 기한 용지 봉투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정복이는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렇게 안전행정부로 출범한 이래 사고 안 났습니다. 이지랄 하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 그냥 마리나 오션 뭐 거기 사고도 나기 시작해서 줄줄이 대형 사고만 났다면서요. 네. 참 아니 안전행정부로 바꾸면 뭐랍니까? 그 아까 뭐 2월 며칠 날 뭐 재난기본관리법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소방방지 측량을 시켜야 될 것 같다가 안전행정부에 저도 모르는 간부들이 전부 다 그냥 대가리 차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재난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하여튼 그냥 돌대가리들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예.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아고라에 뭐 전문가라는 분이 썼던 글을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예. 뭐냐면은 이 배가 왜 쉽게 전복했을까?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앞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급 커브를 돌다가 그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자빠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시간인가 늦게 출항했답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배 밑바닥에 그 평행 탱크가 있어요. 베러스트 뱅크라고 그러던가? 뭐 거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 물을 싹 빼버리고 거기다 공기를 주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공기를 주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배가 빨라져요. 예.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당연히 밑에 무거운 물이 안 들어가 있고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빠를 수밖에 없지. 대신 평행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커브를 틀면서 배가 전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그 구절이 있던데 이게 사회의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부당하든 부정선거를 했건 관권 개입을 했건 대통령만 되면 장땡 아니냐 이런 식이니 안전이야 어떻든 간에 사고 없이 빨리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 얘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자, 서영석 이게 이사장님. 충분한 뜻이었어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예. 지금 또 안타깝게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분향소가 안산과 인천에 마련돼서 새벽까지, 아니 지금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참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은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듣고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4년 4월 19일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도 체육관, 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계십니다. 저희들 작업한다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진도 실내 체육관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생중계 음성입니다. 지금 해경 관계자가 실종자 가족들과 일문일답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합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영향을 신속하게 할 겁니다. 예, 뭐 소상하게 이 깨끗한 음성으로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경찰분들도 아주 피곤이 쩔어 있군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나라의 운이고 국민의 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참 송구스럽게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멘트 광고를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차넷. 여러분 중고차 팔 때 어떻게 파십니까? 아는 사람 소개로 몇 군데 조금 알아보고 차 그냥 넘기셨죠? 과연 믿을 수 있고 합당한 가격인지 잘 모르시겠죠?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는 전국 400여 명의 매입 전문 딜러들의 경매 방식 경쟁으로 가장 비싸게 여러분의 차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은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니 급하게 차를 판매하실 분이나 제값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1688-8249, 1688-8249 검색창에 차넷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입니다. 서영석 이사장께서 회의 주제 때문에 현재 회의장으로 가셨고요. 제가 앞으로 20여 분 정도 혼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문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탑승객과 구조자, 실종자 수가 사고 나흘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승선자가 1명 늘고 구조자는 5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종자는 6명이나 늘어난 것부터 참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무능에 사망, 실종자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구조자 숫자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 구조에 참여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5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책본부의 발표 내용이 전해지니까 진도 실내 체육관에 운집해 있던 실종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3일째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구조한 생존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분노가 이제는 완전히 허탈로 바뀌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한 공무원이 사고 당일 밤 조선일보에 대통령으로부터 왜 자꾸 통계가 틀리느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숫자가 틀린 것을 알고서도 즉시 수정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통령의 추가 질책이 두려워서 사실관계조차 바로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476명으로 바꿔서 발표를 한 것이죠. 경향신문, 네.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문모 양의 아버지 문모 씨. 딸이 실종됐는데도 구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조치를 해달라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 씨에게 밤 10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약 5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지요. 자, 대통령의 이런 태도, 하여간 이 부분은 평가를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보니까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요. 구조됐다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구조된 사람들 중에 자기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도의 하수구까지 뒤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종자였습니다. 민경욱 대변인하고 통화할 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구조 작업에 지금 온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만 하더라도 그 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어제만도 하루 종일 갈팡질팡했다는 겁니다.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해양경찰청과 현장 상황도 공유하지 못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연락만 하면 될 일인데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아침 11시 20분쯤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수중 구조 작업에 투입된 잠수 인력이 오전 9시 반부터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 5분 현재 잠수 인력이 선체한 3층의 식당까지 진입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50분부터 선체 안으로 공기 주입도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수십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그간 발을 동동 구르던 이 실종자 가족들 이분들 한층 기대감이 생겼던 그런 때였죠. 자,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목포에 있는 서해 해양경찰청 측은 여객선 식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공기를 주입하고 있다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곧이어서 해경에서 선체 진입 성공을 부인했다. 선체 진입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자기들이 했던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후 4시간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체 진입 여부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확인 중이다. 이런 말만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3시 27분에 선내 진입 성공을 선내 진입 실패로 정정한다. 이렇게 짤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 발표 후에 11분이 지난 어제 낮 3시 38분 서해 해양경찰청은 다시 구조대 잠수 요원들이 세월호 2층 화물칸 앞에 진입해서 문을 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입 실패 발표가 있은 지 11분 뒤였습니다. 또 뒤집은 겁니다. 실제 이 시각에 잠수부들은 선체로 들어가서 화물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화물칸에 진입한 잠수 요원들이 쌓인 화물이 너무 밖으로 많이 나와서 이후에 선체 외부와 연결된 가이드라인이 끊어지면서 화물칸 진입에 성공한 지 14분 만에 이렇게 철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속된 혼란은 구조 수색 현장의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재난대응 총괄기구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앞서서 중앙일보 기사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중대본 조직도를 채운 20명 모두 다 안행부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재난기본법 개정 이후에 물론 그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지만은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중대본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었단 말이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올 2월에
개정된 재난기본법에 따르면 이 소방방재청장은 밀리고 안전행정부 2차장이 이 중대본차장을 맡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느냐? 재난 전문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에게 직보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을 배제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부 간부들이 재난대처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서 재난 발생 시에 초기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는 그동안 학계에서 줄곧 제기돼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정말, 소방청 해경이 뒤로 빠졌으니, 해경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언플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다. 이게 참 무리한 일이죠. 정말, 중대본이 그래서 개판이다. 라는 이육사 정신님의 말씀을 또 지금 방금 접했습니다. 이게 좀 나쁜 건요. 나쁜 건 바꿔도 되는데 좋은 건 좀 그대로 살려둬야 될 텐데 노무현 정권 때 것이라고 해서 다 없앴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